유진그룹 타워의 최상층 전략기획실에 불은 꺼질 줄 몰랐다. 도시의 야경이 발밑에서 화려하게 부서지는 동안 강지훈 실장은 오직 모니터 속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그래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 키메라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 단계였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도시의 생태계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유진그룹의 야심찬 도전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유진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세계 기술 시장의 패권을 쥘거인으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강지훈은 바로 그 심장을 설계한 남자였다. 그는 몇 시간째 미동도 없이 앉아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있었다. 모든 변수는 통제되었고 예측된 성공률은 99.8%에 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차세대 신경망 칩이었다. 그는 더 안정적이고 검증된 협력사를 주장했지만 최진혁 전무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신생업체 넥서스 테크가 최종 선정되었다. 최진혁 그는 유진그룹 최민식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능력보다는 혈연으로 그 자리에 앉은 그는 언제나 강지훈의 냉철한 분석과 직언을 불편해했다. 최 전무는 넥서스 테크의 기술이 혁신적이라며 자신의 안목을 과시했지만 강지훈이 보기엔 검증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3차례나 보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강 실장 자네는 너무 신중해서 탈이야. 때로는 과감한 배팅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최진혁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었다. 그 가벼운 손길이 지금에 와서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강지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며 넥서스 테크 칩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다시 한번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음날 오전 유진그룹의 중앙통제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최민식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모여 키메라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최진혁 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최 회장의 곁에 서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했다. 강지훈은 통제실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스템 활성화율이 90%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스크린의 모든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통제실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화면은 온통 붉은색 에러 메시지로 뒤덮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중앙 서버에서 과부하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술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지만 시스템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코어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단 몇 분 만에 수조 원의 투자와 수백 명의 노력이 제거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요한 침묵이 통제실을 지배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민식 회장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지훈 실장 내 사무실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강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랐다.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담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회장실의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 방에 들어서자 최진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 자식입니다. 강지훈이가 경쟁사인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최민식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강지훈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개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과 그가 미래테크의 연구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강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조잡하고 뻔한 함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최민식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이것은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특히 넥서스 테크의 칩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보고서까지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진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최민식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무런 배경도 없는 강지훈은 그 역할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인물이었다. 강 실장 변명은 그만하게. 자네를 믿었던 내 자신이 한심할 뿐이군. 최민식 회장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냉혹한 군주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걸세. 당장 보안팀을 부르도록.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와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최진혁을 보았다. 최진혁은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까짓게 감히 나를 거역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다. 몇 년 동안 그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 가족사진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프로젝트 계획서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그의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박서연 대리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실장님, 이것이라도. 상자 안에는 강지훈이 평소 아끼던 만년필과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화분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다. 그 작은 온기가 무너져 내리는 그의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강지훈은 자신이 수년간 일했던 건물을 걸어 나왔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혹은 아예 외면해버렸다. 어제까지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배신감과 몸열감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은 그를 완전히 토사하고 있었다. 유진타워의 거대한 유리문을 등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 그의 명예, 그의 경력,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초애민식, 최진혁. 그는 나지막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결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오늘 느낀 이 치욕과 절망을 그는 언젠가 반드시 몇 배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폐허 속에서 강지훈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자신만의 제국을 세워서. 강지훈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이 그를 덮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자 안락한 휴식처였지만 지금은 그의 실패를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비쳤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모든 주요 언론의 경제면 한 면은 유진그룹의 키메라 프로젝트 실패와 산업 스파이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천재의 배신 수조원 프로젝트 공중분해 유진그룹 신뢰를 잃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다. 최민식 회장이 언론에 흘린 조작된 정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어 대중을 기만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위로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다. 대부분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집요한 전화였고 나머지는 그를 비난하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그는 전화를 꺼버렸다. 세상과 단절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어제 겪었던 치욕과 배신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며칠 동안 그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업계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배신자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그는 몇몇 신뢰했던 헤드헌터와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유진그룹의 눈밖에 난 인물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민식 회장은 그를 단순히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영원히 숨 쉴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기에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박서연 대리였다. 그의 팀에서 가장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를 따랐던 부하 직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 서 있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과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초라한 몰골을 본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파일과 함께 그녀의 사직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강지훈이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서연은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비겁한 자들 밑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지난 며칠간 몰래 정리한 자료입니다. 넥서스 테크칩의 결함에 대한 원본 데이터와 최진혁 전무가 그 업체와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강지훈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박서연은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이 젊은 부하 직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편에 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서연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었소. 그의 목, 아니요, 실장님.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불의에 타협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실장님은 여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유진그룹이 실장님을 버린 게 아니라 실장님 같은 거인을 담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실장님을 해고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준 겁니다. 그녀의 말은 강지훈의 심장을 관통하는 강력한 울림이 있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준 것.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닫혀있던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부품이 아니었다. 이제 그 자신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 예전의 총기와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와 박서연은 매일같이 그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아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거대 자본도 화려한 명성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전략적 두뇌가 있었다. 그들은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 이름은 이노베이트 코어, 이노베이트 콜라고 지었다. 혁신의 핵심이 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자본금은 강지훈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과 박서연이 모아둔 적금을 합친 것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는 번듯한 사무실은커녕 보증금 내기도 벅찼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발품을 판 끝에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공장 지대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5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한 그곳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창밖으로는 낡은 건물들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제법 괜찮았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이 시작될 요람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했다. 사무실을 계약한 첫날 두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청소를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바닥을 쓸고 칠이 벗겨진 벽을 새로 칠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다. 유진타워의 최첨단 사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청소를 마친 후 텅 빈 사무실 중앙에 중고로 구입한 책상 2개와 의자를 놓았다. 박서연이 사온 인스턴트 커피를 종이컵에 마시며 강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진타워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고 낡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풍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저 아래에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한 단계씩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대표님? 박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강지훈은 싫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유진이 놓쳐버린 것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낼 걸세. 그의 눈빛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코어의 시작은 혹독한 겨울과도 같았다. 강지훈과 박서연 단 두 사람뿐인 사무실에는 전화벨 소리 대신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서연은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잠재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업계에 퍼진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했다. 시간은 흐르고 얼마 안 되는 자본금은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로 조금씩 사라져갔다. 강지훈은 그러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 기업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틈새, 그들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버려둔 기술적 난제들 속에 분명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매일같이 최신 기술 동향과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그들이 구조적으로 놓치고 있는 약점을 파고들 날카로운 창을 갈고 닦았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중견 가전업체 하늘테크의 김상철 대표였다. 그의 얼굴에는 몇 날 며칠 밤을 샌 듯한 깊은 피로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늘테크는 최근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김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유진그룹을 찾아가 기술 자문을 구했지만 최진혁 전무는 그의 회사를 문전박대했다. 이런 가망 없는 프로젝트에 우리 인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오만한 한마디는 김 대표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러던 중 그는 강지훈이 독립했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다. 강지훈 대표님 맞으십니까? 김 대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그를 맞으며 회의용 테이블로 안내했다. 박서연이 따뜻한 차를 내오는 동안 김 대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스마트홈 허브 이오스의 심각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 문제였다.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고 대규모 리콜 사태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기술 설계도와 내부 테스트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몇 주 동안 매달렸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충돌인지 하드웨어 설계 미스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났다. 강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훑어내려갔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김 대표는 초조하게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명료했다. 김 대표님, 이 문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버그나 하드웨어 결함이 아닙니다. 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철학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철학이라니요. 김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은 펜을 들어 설계도의 핵심 칩셋 부분을 가리켰다. 이 칩은 저전력 환경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OS의 운영체제는 다중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칩에 끊임없이 과부하를 주고 있어요. 마치 세단 엔진을 얹은 트럭에게 짐을 가득 싣고 산을 오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열과 배터리 소모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진의 기술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본질을 단 몇 분 만에 간파해낸 것이었다. 김 대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강지훈의 분석을 듣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엔진을 바꿀 수 없다면 운전하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운영체제 아키텍처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서 이 칩의 특성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김 대표는 그의 제안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강지훈은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계약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받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제시하는 성능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성공 보수를 받는 조건입니다. 발열 15% 감소, 배터리 효율 50% 향상.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위험을 모두 자신이 떠안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제안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부터 이노베이트 코어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강지훈은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코드와 씨름했다. 박서연은 그의 보조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의 건강까지 챙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강지훈이 밤새 설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박서연이 아침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지훈이 다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과정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다. 그들의 작은 사무실 화이트보드는 알아보기 힘든 수식과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빚어내는 치열한 창조의 과정이었다. 약속한 2주가 지났다. 강지훈은 눈이 퀭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USB에는 혁신의 결과물이 담겨 있었다. 하늘테크의 연구실, 김 대표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젊은 회사가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아이오스 허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했다. 수십 개의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4K 영상을 스트리밍하며 복잡한 인공지능 연산을 실행시켰다. 이전 같았으면 10분도 안 되어 경고음과 함께 멈춰섰을 기기였다. 하지만 이오스는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모니터에 표시된 온도 그래프는 안정적인 녹색선을 유지했고 배터리 잔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데이터 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연구실을 가득 채웠던 침묵은 인내 감탄과 환성으로 바뀌었다. 한 엔지니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말도 안 돼. 이건 마법이야. 김상철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유진그룹에서 쫓겨났을 때 느꼈던 모든 치욕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하늘테크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탑재한 EOS 2.0을 즉시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완벽한 제품으로 재탄생한 EOS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하늘테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언론은 중소기업의 기적적인 부활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그 기적의 중심에 이노베이트 코어라는 낯선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박서연은 자신들의 작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는 화려한 승리로 끝났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이 수화기를 들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대현 시스템에서 기술 자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화는 그 후로도 끊이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테크의 성공 신화는 기술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 중심에선 이노베이트 코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무명의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업계 사람들은 유진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천재 엔지니어가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당연하게도 유진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 최진혁 전무의 귀에도 흘러들어갔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늘테크의 주가 상승 그래프가 담긴 태블릿 PC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강지훈, 감히 내 눈앞에서.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영원히 매장시켰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붙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보란듯이 제기했고 그것도 유진이 가망 없다고 내팽개친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그것은 마치 최진혁 자신의 무능함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했다. 아버지인 최민식 회장의 싸늘한 눈빛이 떠오르자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서를 호출하는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잠시 후 그의 충실한 신복인 김 비서가 허리를 굽히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전무님 부르셨습니까? 김 비서는 바닥에 깨진 태블릿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지만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최진혁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이노베이트 코어 그 벌레 같은 놈들 당장 처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짓밟아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가득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가 산업 스파이라는 소문을 다시 증폭시키겠습니다. 하늘테크의 성공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는 의심을 심어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기술 관련 커뮤니티와 언론계에 다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노베이트 코어가 하늘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이야기. 강지훈이 여전히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방들이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배후에 있었기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노베이트 코어로 쇄도하던 자문 요청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몇몇 계약 직전의 회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연락을 끊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이 최진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했다. 그는 박소연과 새로 채용한 2명의 젊은 엔지니어를 회의실로 불렀다.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유진그룹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방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불안해하던 직원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이노베이트 코어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실력을 입증해 나갔다. 강지훈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대기업에 횡포에 질린 실력 있는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이노베이트 코어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노베이트 코어의 핵심 인력을 빼내와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최근 강지훈이 가장 아끼며 키우고 있던 신입 엔지니어 이민준이었다. 그는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코딩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였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던 이민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유진그룹의 인사팀 소속 헤드헌터라고 밝힌 여자였다. 그녀는 이민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며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더니 이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3배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대리 직급 그리고 최고급 오피스텔 제공. 사회초년생인 이민준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날 밤 이민준은 잠을 설쳤다. 그는 강지훈 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이노베이트 코어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동료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제시한 조건은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강지훈은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민준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이민준을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다그치지 않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힘든 일 있습니까?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유진그룹의 제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후 예상했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들다운 방식이군.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준 씨, 나는 유진그룹이 제시한 돈과 직급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작고 가난하니까요.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안정적인 거대 기업의 부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도전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이민준을 포함한 6명의 직원들이 모이자 강지훈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유진그룹이 우리 직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팀워크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는 이민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직급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낡고 부조리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는 결국 정상에 오를 겁니다. 이 여정에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직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진심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숙연해진 가운데 이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갈등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는 남겠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노베이트 코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는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겠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동요했다. 최진혁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이노베이트 코어의 팀워크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었다. 강지훈은 벅찬 가슴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최진혁이 또 다른 공격을 해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진혁의 비열한 공작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내분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결속력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회사의 외부, 즉 생명줄과도 같은 공급망과 고객사를 향했다. 그는 유진그룹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이노베이트 코어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했다. 사건은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인 솔리드 스테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노베이트 코어는 그들과 차세대 컨트롤러 칩 공급 계약을 맺고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솔리드 스테이트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가 날라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생산 라인의 문제였지만 강지훈은 그 이면에 유진그룹의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박서연이 다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알아보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업계에서 쓸만한 성능을 내는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유진그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이름만 듣고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난색을 보이며 거래를 거절했다.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방해를 넘어 이노베이트 코어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복잡한 업계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들의 지분 구조와 거래 관계 속에서 유진그룹은 독거미처럼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기술력이나 전략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 혼자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그에게는 바위를 함께 밀어줄 동맹이 필요했다. 전쟁의 방식을 바꿔야겠어. 그는 굳은 결심과 함께 중얼거렸다. 다음 날 그는 박서연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지난 10년간 유진그룹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았거나 기술을 탈취당했거나 혹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억울하게 밀려난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이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에 가려져 햇빛을 보지 못했던 작은 풀들을 찾아내 그들을 엮어 거대한 숲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박서연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과거의 뉴스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업계의 뒷소문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가져온 리스트에는 수십 개의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진그룹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들이었다.
강지훈은 그 리스트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식 회장이 쌓아 올린 제국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바벨탑이었다. 강지훈은 리스트에서 첫 번째 접촉 상대를 신중하게 골랐다. 5년 전 혁신적인 VR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진그룹의 기술 탈취와 특허 소송에 휘말려 결국 시장에서 사라져야 했던 크리에이티브 비전의 한정수 대표였다. 그는 현재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수소문 끝에 그와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한정수 대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유진의 핵심 인물이었던 당신이 나를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나를 2번 죽일 셈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 배어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과부터 했다. 과거 유진그룹의 일원으로서 대표님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대표님과 같은 유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억울하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한 대표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이 부조리한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수 대표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힘을 합치자고 우리 같은 작은 배들이 모여봤자 유진이라는 항공모함에 부딪히면 가루가 될 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항공모함은 거대하지만 둔합니다. 작은 배들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항공모함의 사각지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의 함대처럼 움직인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의 독점 구조를 깨고 중소기술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전략과 진심이 담긴 설득에 한정수 대표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열정과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강지훈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의 합류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정수 대표의 소개로 강지훈은 유진에 의해 피해를 본 다른 기업 대표들을 차례로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강지훈의 치밀한 계획과 카리스마에 점차 설득되어 갔다. 그렇게 물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반내판 유진 연합이 서서히 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투자가들 사이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윤태수 회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한국 IT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거물이었지만 몇 년 전 은퇴를 선언하고 야인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왜 자신을 만나려 하는지 의아했지만 강지훈은 기꺼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고즈넉한 한옥의 찻집에서 만난 윤태수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요즘 자네에 대한 소문을 아주 재미있게 듣고 있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다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윤 회장은 사실 최민식 회장과 오랜 악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최민식의 배신으로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는 그때의 빚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등장과 이노베이트 코어의 행보를 처음부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려는 것 같은데 무슨 꿈꾼기가 있는 건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 윤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것은 그의 시험이었다. 강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복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저의 진짜 목표는 유진그룹이라는 독점적 포식자가 지배하는 낡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혁신과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구상했던 자신의 원대한 청사진을 윤 회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유진을 무너뜨리는 계획이 아니라 한국 기술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명적인 설계도였다. 윤 회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흥미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찻잔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네 마음에 드는군. 자네의 그릇은 최민식이가 담기는 너무 컸던 게 맞아.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거액의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이건 내 마지막 투자일세. 자네의 그 꿈에, 그리고 최민식이의 제국이 무너지는 꼴을 보는데 이 늙은이의 돈을 걸어보겠네. 수표에 적힌 금액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다. 윤태수 회장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강지훈의 등 뒤에 서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이제 그는 자본과 명분, 그리고 강력한 동맹까지 얻었다. 낡은 사무실에서 2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반란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혁명의 군대로 성장하고 있었다. 고요하던 기술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 넥서스시티, 넥스시티의 공식 발표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이 완벽하게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하려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건 야심찬 계획이었다.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무려 50조 원. 단일 프로젝트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 거대한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기업은 단순히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국내 기술 산업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 자명했다. 모든 언론과 기업들이 이 발표에 숨을 죽였다. 이것은 기업들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그 시각 이노베이트 코어의 작은 사무실에서도 낡은 TV 화면을 통해 대통령의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심장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규모에 압도되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저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하늘 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발표가 끝나고 사무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매직펜으로 크고 굵게 넥서스시티라고 적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향해야 했던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가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유진그룹 같은 거대 기업들이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 이 전쟁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신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진심이십니까? 우리의 규모로는. 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미소를 지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의 크기입니다. 유진은 이 프로젝트를 돈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할 기회로 볼 겁니다. 우리의 진심과 실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비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의 말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의지는 순식간에 직원들의 가슴 속에 있던 두려움을 희망의 불씨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유진그룹 타워의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민식 회장은 넥서스시티 관련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인 최진혁 전무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 회장은 한참 후에야 보고서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진혁아.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 프로젝트는 유진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패로 구겨진 그룹의 체면을 세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네가 내 아들로서 그리고 이 그룹의 후계자로서 무능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최진혁은 아버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내야만 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유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며칠 후 업계는 2개의 공식 발표로 다시 한번 술렁였다. 예상대로 유진그룹이 넥서스 시티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노베이트 코어 역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도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했다. 대부분은 그것을 무모한 객기 혹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한 쇼라고 폄하했다. 최진혁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입찰 참여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불쾌한 압박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결코 무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김 비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비열한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 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훈의 계획을 알아내 그놈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샅샅이 캐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방법은 상관없어. 결과만 가져와. 최진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미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생각을 벌인 지 오래였다. 같은 시각 이노베이트 코어의 사무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윤태수 회장의 막대한 투자금 덕분에 그들은 최고의 장비를 들여오고 각 분야의 숨은 실력자들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넥서스 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스스로 진화하는 유기적 도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시티였다. 모두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강지훈은 잠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기술 전쟁과 동시에 정보 전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유진은 분명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을 훔치려 할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발표 회장이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는 즉시 회사 전체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었고 외부와의 통신은 철저히 감시되었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최진혁은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적을 속이기 위한 정교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렇게 넥서스 시티를 향한 두 회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짓밟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뛰어난 전략과 굳건한 신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유진타워의 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고 낡은 공장지대 한 구석 이노베이트 코어의 창문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희망으로 새벽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위대한 전쟁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넥서스 시티 입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보이지 않는 전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최진혁은 조급함에 거의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유진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두운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노베이트 코어를 향한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 작전에 돌입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혹했다. 과정과 방법은 묻지 않겠다. 강지훈의 머릿속을 통째로 가져와 유진그룹의 그림자로 불리는 기업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이노베이트 코어의 네트워크를 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수십 명의 해커들이 동원되어 24시간 내내 방화벽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이노베이트 코어의 작은 서버실에서는 연일 비상 경고등이 번쩍였고, 새로 영입한 보안 전문가 오승현 팀장은 거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키보드 위에서 쪽잠을 잤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윤태수 회장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물리적 기술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공격 패턴을 학습하고 역추적하는 능동적인 방어체계, 이른바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괴물이었다. 해커들의 공격은 번번이 케르베로스의 이빨에 막혀 좌절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 정보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었다. 사이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진혁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더욱 고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내부 정보원을 포섭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레이더망에 이노베이트 코어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중년의 직원이 포착되었다. 그는 병든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김 비서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하여 거부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제시하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올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전 직원의 재정 상태와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파악하고 그들에게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와 지원을 약속하며 신뢰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유진의 접근을 받은 그 직원은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강지훈 대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군. 강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가 준비한 진짜 함정을 펼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는 박서연과 오승현 팀장 등 극소수의 핵심 인원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2개의 프로젝트 이름을 적었다. 하나는 프로메테스, 다른 하나는 이카루스였다. 프로메테스는 우리가 실제로 정부에 제출할 진짜 계획입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처럼 이 도시의 모든 기술은 철저히 인간을 위해 복무하게 될 겁니다. 분산형 네트워크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벽한 보안 체계가 그 핵심입니다. 그의 설명에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기술의 오만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비전이었다. 이어서 그는 이카루스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유진에게 던져줄 가짜 계획입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 추락한 어리석은 영웅의 이름이죠. 이 계획은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혁신적으로 보일 겁니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거대한 중앙타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AI 시스템. 최진혁이 딱 좋아할 만한 권위적이고 과시적인 설계도죠. 오승현 팀장이 물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들인데 가짜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요? 강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카루스 계획의 모든 기술적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만 빼고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 시스템, 바로 그곳이 이 도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곳이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죠. 하지만 권력에 취한 최진혁은
그 단점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만 매료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강지훈은 시설관리 직원에게 유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단 직접적인 정보 대신 특정 시간에 서버실의 물리적 보안을 잠시 해제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다. 동시에 오승현 팀장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된 허니팟 서버를 따로 구축했다. 그 서버에는 최종 프로젝트 이카루스, zip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마치 실수로 남겨진 것처럼 저장되어 있었다. 며칠 후 새벽 약속된 시간에 유진의 해킹팀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네트워크에 다시 침투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너무나도 쉽게 뚫리는 방화벽에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허니팟 서버에 남겨진 거대한 파일을 발견하고 환호했다. 그들은 그것이 강지훈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확신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진 타워의 메인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노베이트 코어의 관제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월척입니다, 대표님. 그들이 파일을 전부 복사해 갔습니다. 오승현 팀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전투를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진혁은 김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황홀경에 빠졌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화려한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시 중앙의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는 그의 정보욕을 자극했다. 그는 강지훈의 허술함에 폭소를 터뜨렸다. 멍청한 놈,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군. 역시 보안 같은 건 저런 좀도둑 같은 회사에게는 사치였어. 그는 즉시 유진의 기획팀을 소집했다. 그리고는 기존에 준비하던 모든 계획을 폐기하고 오늘부터 이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다. 몇몇 실무자들이 중앙 집중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진혁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강지훈의 아이디어를 의심하는 건가? 이건 천재적인 발상이야. 너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마감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닌 도둑질한 계획서를 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직 최진혁의 불호령에 맞춰 허수아비처럼 춤을 출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결전의 날 정부 세종청사의 대강당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장관들과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은 세기의 대결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성공에 대한 열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먼저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른 것은 유진그룹의 최진혁 전무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청중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지훈을 잠시 쳐다보며 경멸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곧 강지훈의 아이디어를 훔쳐 그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유진그룹은 여러분께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될 기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진혁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이 화려한 영상으로 채워졌다. 영상의 중심에는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있는 거대한 중앙 통제타워
넥서스의 눈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정보가 그곳으로 모이고 강력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중앙 집권형 도시의 모습이었다. 최진혁은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언변으로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장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시스템이 가져올 절대적인 효율성과 완벽한 통제를 강조했다. 교통, 에너지, 치안, 행정 등 도시의 모든 혈관이 넥서스의 눈이라는 하나의 뇌에 의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청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일반인 심사위원들과 기자들은 그 거대한 스케일과 미래적인 비주얼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탄성을 내뱉었다. 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석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한 노년의 도시공학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최 전문의 모든 기능이 중앙타워에 집중된다면 만약 그곳이 테러나 재해 혹은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카루스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었다. 최진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이 질문 역시 강지훈의 계획서에 포함된 예상 질문 리스트에 있었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 이지스는 현존하는 그 어떤 공격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술 설명 대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추상적인 용어로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갔다. 그의 발표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한번 강지훈을 향해 승자의 여유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강지훈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자신의 초라한 계획을 들고 단상에 올라와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이노베이트 코어의 강지훈 대표를 호명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팀이 무대에서 내려간 뒤 강지훈은 홀로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에는 박서연을 포함한 단 6명의 팀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방금 전 유진그룹의 위세와 비교되어 초라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강지훈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장내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진혁처럼 화려한 영상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스크린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띄우고 있었다. 도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시는 통제해야 할 기계가 아닙니다. 도시는 시민들과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저희 이노베이트 코어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통제하는 도시가 아닌 기술이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봉사하는 도시를 꿈꿉니다. 그의 철학적인 서두에 장내는 조용해졌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거대한 중앙 타워가 없었다. 대신 수많은 작은 허브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분산형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신경망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담담하지만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뇌에 의존하는 도시는 마비되기까지 단 한 걸음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넥서스 시티는 수천 개의 작은 뇌와 수백만 개의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고장 나더라도 도시는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는 유진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설명은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하게 저격하고 있었다. 그는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스템, 모든 건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필요에 맞춰 최적의 경로를 제한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 등 인간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들을 제시했다. 그의 발표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과장이 없었다. 오직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통찰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처음에는 어리둥시던 청중들 사이에서 이내 깊은 감탄이 섞인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닌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한 듯한 흥분감에 휩싸여 있었다. 심사위원장의 표정은 감동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유진그룹의 발표를 다시 언급하며 이노베이트 코어의 분산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의 안정성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최진혁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반면 강지훈에게는 시민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와 같은 깊이 있는 질문들이 쏟아졌고 그는 막힘없이 철학적 기술적 답변을 완벽하게 제시했다. 그 순간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강지훈이 일부러 흘린 이카루스는 처음부터 자신의 오만함을 겨냥해 파놓은 치명적인 덫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훔친 계획서로 스스로의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그의 시선이 청중석에 앉은 아버지 최민식 회장에게 향했다. 최 회장의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은 이제 무서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아들이 아닌 유진그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원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최진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대강당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눈동자가 단상 위의 심사위원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동료 심사위원들과 짧은 의견을 교환한 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최진혁은 식은땀이 흐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최민식 회장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넥서스 시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종 선정 기업은 주식회사 이노베이트 코어입니다. 그 선언이 끝나는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노베이트 코어의 작은 팀원들 사이에서는 터져나오는 환호와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박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반면 유진그룹의 임원석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로 터져 나왔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이노베이트 코어의 환희에 찬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승리의 주인공인 강지훈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가 그가 수상 소감을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있던 모든 카메라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유진그룹이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계획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는 진실 키메라 프로젝트 붕괴의 전말이라는 서늘한 제목이 나타났다. 최민식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지훈은 첫 번째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몇 년 전 키메라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끈 넥서스 테크 칩의 결함에 대한 원본 데이터 분석 보고서였다. 바로 자신이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던 바로 그 자료였다. 이것은 제가 당시 유진그룹의 기술 유출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이 칩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넥서스시티 선정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유진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청문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훈은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박서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최진혁 전무와 넥서스테크 사이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내역과 내부 이메일들이었다. 화면에는 최진혁이 자신의 지인 회사인 넥서스테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최진혁 전무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룹 전체와 주주들을 기만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울렸다. 최진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 자식은 날 모함하고 있어. 그의 발악은 오히려 모든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유진의 김 비서가 이노베이트 코어의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며 넥서스 시티 프로젝트 정보를 훔치려 했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유진그룹의 부패가 과거의 일이 아닌 바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만천에 증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방송사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속보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강당 한편에 설치된 주식 시황판의 유진그룹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며 파란색 폭포수를 그리고 있었다. 한순간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공포뿐이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최진혁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끌려 나가는 동안 그의 아버지 최민식 회장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최민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이 그가 벌레처럼 무시했던 단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처절하게 그의 완전한 패배를 말해주고 있었다. 카드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넥서스 시티 발표 회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한 면과 방송 뉴스는 유진그룹의 추악한 비리와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경영 승계 계획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구속된 최진혁 전무는 모든 죄를 아버지인 최민식 회장에게 떠넘기려 발버둥 쳤지만 강지훈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당장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으며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반면 낡은 공장지대에 자리한 이노베이트 코어의 작은 사무실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넥서스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그들에게는 전 세계의 축하와 투자 제안이 쇄도했다. 언론은 그들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기술업계의 새로운 희망이라 칭송했다. 사무실의 낡은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밀려드는 업무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의 판도를 바꾼 혁명의 주역이었다. 강지훈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최 씨 부자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진정한 승리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 바로 그것이었다.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이노베이트 코어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문객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최민식 회장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잔병에 공허하고 지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보았다. 박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강지훈은 조용히 손짓으로 그녀를 비키게 했다. 최민식은 아무 말 없이 강지훈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유진타워의 화려한 회장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책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마른 채 갈라져 나왔다. 내가 졌네. 그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굽혔다. 그의 뻣뻣했던 등은 90도로 꺾여 오만했던 그의 머리가 마침내 강지훈의 발 앞에 닿을 듯이 숙여졌다. 자네를 쫓아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자네에게 무릎을 꿇고 있군. 모든 것이 내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이었어. 자네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아집이 이 모든 것을 망쳤네. 강지훈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최민식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 선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처절한 자기 파괴의 순간이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최민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유진은 내 인생의 전부였네. 내 아들놈은 감옥에 갔고 내 평생의 업적은 이제 곧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 대표, 아니 강 실장,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네. 부디 유진을 맡아주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하는 부탁일세. 유진그룹의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아서 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살려주게. 그의 목소리 끝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강지훈은 깊은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민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최민식이 천천히 허리를 펴자 강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파렴치한 최진혁 전무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유진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기술 산업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회사로 재탄생시킬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더 큰 비전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바로 최민식과 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다. 며칠 후 유진그룹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강지훈을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강지훈이 유진타워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다. 그가 몇 년 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모든 이해 조롱과 외면을 받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직원들은 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의 회장실로 향했다. 그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치욕의 공간이었다. 박서연을 비롯한 이노베이트 코어의 핵심 멤버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강지훈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정령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과거 최민식이 권력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도시의 화려함이 아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그의 충실한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지도자의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복수의 공간이 아닌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인간적인 기업으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날갯짓으로 세상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새로운 제국은 이제 막 그 위대한 서막을 열고 있었다.